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넘겨주기엔 좀 부적절하겠죠. 막 반성 같은 건 본인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손혁 변호사는 반성문이. 자, 여기 보시면요. 제목이 바로 나오는데요. 반성문 거의 뭐 한 60장, 60장 정도 된다 그러죠. 근데 안 통했답니다.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 정유정입니다. 정유정. 시청자분도 알고 계시죠? 또래 살인. 그것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외 앱으로 만나서 또래 여성을 흉기로 살해 후 시신 훼손까지 했어요. 유기한 겁니다. 정말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무기징역 확정입니다. 1심과 2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이에요. 일단 무기징역. 손정혜 변호사.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왜 1심부터 이거 사형 아니었습니까? 사형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긴 했으나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의 어떤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직까지는 상황이 그러하고요. 예. 특히 연쇄살인마처럼 정말 다수의 어떤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사건이 아닌 이상은 우리 법원에서도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어떻게 보면 냉엄한 형벌이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정 사건도 굉장히 잔인하고 계획적이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영구 경계해야 될 정도로 재질은 좋지 않지만 사람의 생명을 뺏을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 국가가 사실상 아니었다면 사형도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사형이 또 집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재판부 입장에선 집행되지 않는 사형수를 선고해서 예. 노역도 하지 못하는 신세로 두는 것보다는 노역도 하고 재범 재하의 기회를 주는 이 무기징역형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얼마 전에 신림동 강간살인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법원까지 최종 확정된 건데요. 지금 1심, 2심 대법원 이런 거는 동안 이 정유정 뭐 법원에 반성문을 많이 냈다 그러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일단 뭐 반성문을 많이 냈다는데 안 통했어요. 뭐 그대로 무기징역이니까. 그러니까 반성문 내용은 뭐 불우한 성장 과정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한 60회, 60회 정도라는데 뭐 감형사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1심 법원도 이제 무기징역이었는데 그때 이제 반성문과 관련된 얘기한 게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렇게 좀 판단했나 봐요. 계속 반성문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다. 반성문은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 손혁 변호사.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영향 못 미친다 이겁니까 그러면은? 저도 이제 의뢰인들이 반성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몇 번 되면 제가 물어보잖아요. 예. 저는 항상 한두 번, 예. 많아도 두세 번 정도 내라. 두세 번.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계속 내면요. 판사가 역효과 짜증납니다. 다르게 내라. 내용. 아니 내용 다른 게 낼 게 없잖아요. 오. 한두 번 쓰고 나면. 그렇죠. 이거 오히려 이렇게 재판 기록에 다 처리해놔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게 기록만 엄청 두꺼워지고요. 아마 이게 판사를 불신해가지고 읽어봤을까? 혹시 안 읽어봤으면 어떨까 싶어 또 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게 반성문 많이 내면 반성 많이 합니까? 반성문하고 이게 반성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예. 따라서는 이번에 그 1심에 21번, 예. 2심에 40번, 61번 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저는 뭐 너무 많이 낸 거네요. 역효과고요. 예. 진짜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비서는 게 전혀 없다. 예.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뭐 방금 전에 나갔지만 이제 검찰 쪽에서 뭐 저런 것도 약간 문제를 삼았나 봐요. 뭐 가족들한테 얘기한 게 뭐 압수수색 전에 방을 지어놨어야지 억지로라도 반성문 적겠다 뭐 이런 거 했는데 뭐 반성문 아무리 내봐야 반영 안 됐다는 건데요. 앞서서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온 내용 화면 다시 한번 좀 불러오죠. 거기에 또 다른 내용이 좀 적혀 있습니다. 지금 내용 보시면 손정혜 변호사 좀 보세요. 저기 뭐 무기징역이라는 글자 밑에 작은 글씨로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그러니까 위치 추적기를 달라는 건데 무기징역 아닙니까? 근데 위치 추적기가 왜 나온 겁니까? 30년 달라고? 우리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우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만들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어떤 개선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라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르면 풀려날 수 있다는 걸 전제한 겁니까 네, 지금? 20년 이후에 혹시라도 반성하는 모습, 개전의 정이 보이면 가석방이 가능한 게 우리나라의 무기징역형이다 보니 그걸 대비해서 사회에 나오더라도 이 전자장치를 부착을 해서 보호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그거를 지금 감안을 해서 전자 위치 추적기 30년을 같이
오늘 판결한 거예요, 그러면? 네, 판사의 권한으로 이 사람은 무기징역형을 내리되 가석방은 허용해 주시 마십시오라는 판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돼서 혹시라도 가석방 될 것을 대비해서 이 사람은 극악한 범죄자이므로 이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된다라는 선고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개가천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교도소 내에서는 성실하게 가석방만을 위해서 20년, 30년을 사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법논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이렇게 사람에 대한 생명을 극악하게 해친 그 범죄자들은 가석방 대상에서 심사에 올라와도 배제하는 것이 원칙적이나 사람 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거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거면 이 무기징역형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도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식 변호사 혹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데 가석방 된 사례를 보셨어요? 많이 있죠. 있습니까? 많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럼 20년 이상 살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오히려 이게 무기징역이 저는 죽을 때까지 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살리는 경우를 본 적이 그럼 없어요. 가석방이 됩니까? 물론 이게 20년이니까 법에 뭐 25년, 30년 예. 나이 들면 언젠간 나옵니다. 무기징역이라서 죽을 때까지 살리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 근데 사형이었으면 감경해도 무기징역일 텐데 예. 무기징역이니까 이제 감경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유,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 저는 없어요. 못 봤다. 대부분 다 중간에 풀려난다. 그 소리입니까? 알겠습니다.